밀리미터를 넘으면 집중호우라고 정의합니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기 때문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김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이 북상할 때는 상륙하기 전부터 강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태풍 전면에 동반한 비구름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합니다. 1시간에 10mm가 넘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보시는 것처럼 도로에 물 웅덩이가 생깁니다. 1시간에 20mm 이상이 내리면 이때부터는 우산이 소용이 없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안 좋기 때문에 당연히 운전도 위험하겠죠. 1시간에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리면 도로가 금세 잠겨버리고 하수구가 넘치면서 역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호우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수구와 배수구를 점검해서 막힌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도심의 작은 하천들은 범람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산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차량을 하천변에 세워뒀다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의 비는 그야말로 퍼붓는 수준입니다. 폭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순식간에 지하차도와 주택,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연히 외출은 안 되고요. 안전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집중호우는 대부분 여름철 그리고 태풍 시즌에 발생합니다. 지난해에는 1904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는데요. 7개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특히 개천절에 왔던 태풍 미탁은 경북 울진 지역에 시간당 104.5mm의 집중호우를 몰고 왔습니다. 기후변화로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는 더 잦아지고 더 세지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셔야 되고 실내에 안전하게 머무르셔야 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풍속에 따른 강풍의 위력과 피해를 이기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10년 동안 서울에서 기록된 풍속을 평균해보면 초속 2.4m입니다. 이게 평상시의 풍속인데 태풍이 다가오면 평소 경험하기 힘든 강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풍속이 초속 10m만 돼도 작은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쓰고 있던 우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초속 15m가 넘으면 바람을 안고 걷기 힘들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속 20m 이상이면 한자리에 서 있기가 힘들고 허술한 지붕이나 유리창이 부서지고 감탄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2019년 서해로 북상한 태풍 링링 때 서울에선 태풍에 의한 바람으로 온 가장 강한 바람이 기록됐는데 이때 초속 28.4m였습니다. 초속 30m는 시속 108km로 달리는 자동차에서 바람을 맞는 것과 비슷한데요. 가로수가 뿌리째 뽑히고 달리는 기차가 탈선할 수 있습니다. 초속 40m 이상, 이 정도 바람을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작은 볼이 날아갈 수 있어 밖에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하고 이때는 차량 운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풍속이 초속 50m 이상인 바람이 불면 허술한 건물이 아예 무너질 수 있습니다. 2003년 상륙한 태풍 매미 때 최대 풍속은 초속 60m. 이때 송전탑이 쓰러지고 대형 크레인이 휘어지는 등 평소엔 상상하기 힘든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이 다가올 때는 우선 주변에 날아갈 만한 것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외출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릉 항내 어민들이 쓰는 영동 지역에는 오늘 저녁까지 앞으로 100에서 200mm, 많게는 250mm 이상 10여 건이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언제가 제일 위험할 거다 이렇게 시간대를 좀 알 수 있나요? 네, 지금 제주 동쪽 해상을 빠져나가는 최근접 시기는 한 번만 정리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태풍이 가장 최근접하는 시기가 고비 시점이 될 텐데요. 태풍의 중심에